싫으면 화이팅! 해보자. 가져와. 두 번째 수업 가보자. 아까 우리 수업하면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필기할 거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시기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필기할 게 뭐였는지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몇 번 하고 있었냐면 8번에 C의 맨 마지막 줄 가봐. C의 맨 마지막 줄 보셨을까요? 우리 같이 아까 했었던 내용 이어서 가보자. 바로 시작한다. 가보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님들아, 우리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 우리가 전체 주유소 가격이 오르면 그거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vs 한 주유소만 가격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확 오른다? 그러면 이 주유소만 안 가면 장땡이죠?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탄력적 운영이 된다. 가게의 매출이 수요가 상당히 세게 떨어지게 될 거다. 가격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의 변동이 느슨하다. 근데 가격이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의 변동이 극심하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봤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로 끝났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아니 선생님, first가 나왔으면 앞에 있었던 내용에 요약하는 내용인데 앞에서 분명히 탄력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왜 비탄력적으로 끝났나요? 그래서 이게 글 내용을 이해하기 되게 어렵게 만드는 글의 정리 중 하나였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한 내용이 뭐였다? only라는 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only는 보다 범주를 좁혀주는 거다라고 했지.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줬어. 여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몇 번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녀석이야. 그래서 이 녀석 또 필기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in, on, at, for 뒤에 뭐 나온다? 명사 나온다. 그럼 뭐 하고 싶다? 이 명사로 조건을 한정해서 설명하고 싶다. 이거 진짜 많이 했었어, 그지? 내가 막 돼지고기 김치찌개, 참치김치찌개 얘기까지 하면서 설명했었던 거야. 맨날 이 얘기하면 너네들이 막 김치찌개 기억나요 이래서 날 되게 열받게 만들거든. 김치찌개 까먹어도 된다고. 조건이 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알겠지? 조건이 한정된다. 그럼 쟤는 비탄력적인 건 어떤 조건에서만 industry level에서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industry level인 거죠.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를 본 거야. 인더스트리 레벨인 겁니다. 그죠, 이 자식이.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아 다시 위로 올라와 보시겠어요? A 보시겠습니다. High elastic at brand level. 그럼 이 brand level은 뭐겠어요? one gas station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 한 개라는 레벨을 브랜드 레벨이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처음에 싹 읽었을 때는 인더스트리랑 브랜드가 같은 말인 줄 알고 아니 여기서는 비탄력적이라며 너 왜 갑자기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순간 뇌에 스쳐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치셨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해줘야 돼? 이 스틸이라는 역접을 보고 이 문장 구조의 생김새 보세요 님들아.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에 내려가 보시겠어요? 요 녀석이랑 사실상 문장 구조 또 동일한 거 알겠어? 그치? 이것까지 판단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사이에 인더스트리와 브랜드는 무조건 역적 관계다. 근데 그 얘기가 C에서 한번 앞부분에서 대립구조를 잡아줬으니까 여기에 맞춰 세트 메뉴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까지 해줘야 된다고. 추론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아. 근데 추론해서 만든 단어들을 연결시키는 게 어려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돼. 현장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보려고 내가 쉬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떠든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내가 왜 이거 문제로 가져왔냐면 A의 두 번째 줄에 옛 있잖아요. 근데 이 옛이라는 애들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반의관계를 만들 때 보통 뒷문장에 부정어를 쓰면 앞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풀잖아. 근데 얘 문제 전개 방식이 좀 독특했어. 한번 볼래요? A의 첫 줄 두 줄만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New pork 하고 되겠습니다. 새 돼지고기.
맛있겠다. 그래서 새 돼지고기가 could not be cooked as long as old pork. 옛날 돼지고기만큼 요리를 오래 할 수 없었다. 안 그러면 이 자식이 말라버렸다. 그러면 이 앞에서 요리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요리를 오래 하면 지방이 다 쪼그라들어서 하고 마르거든요. 근데 이 다음 문장 얘네들이 얘네들이 근데 조리를 오래 하기로 결정했다. 왜냐? 돼지고기는 그거 뭐 있잖아. 돼지골레란가? 머시기도 있잖아요. 여기 뭐 선모 머시기 몰라. 찾아보기도 귀찮아. 아무튼 병 걸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거로 그 돼지고기를 오래 요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들이 요렇게 대립구조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뒷부분에서 얘네들이 잘 못 먹는다. 돼지고기 먹기 싫어한다. 맛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서 여기 보면 소비자 선생님들이 좀 더 날씬한 돼지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 녀석은 날것일 때는 굉장히 기름진데 요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드라이 해줘요. 그래서 요 얘기랑 우리 했었던 주어진 문장의 얘기랑 연결된다는 거. 얘가 오래 조리하면 말라버려용 이라는 이야기가 그래 맥락상 같은 얘기로 전개된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 밑줄 쳤는데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다.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요. 아시겠죠? 안녕! 넘어가세요. 10번 잠깐 보겠습니다. 10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these two groups C 한번 볼까요? 10번에 C 보세요. these two groups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two group을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달라는 건데 얘 둘 다 되지 않아? 둘 다 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문제 풀면서? B에 these in both types of colonies. 여기 있는 both types of colony도 two groups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도 both managed colonies and wild colonies로 두 개 다 해서 both colony를 잡을 수 있잖아, 그지? C가 처음에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맞다고 생각해. C가 처음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C가 처음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B의 첫 문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B의 첫 문장 잠깐 볼게요. 얘들아, 이 자식 Y 있지. 그리고 찍찍이 있는 문장 안 읽을 거지. 안 읽을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Y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이 단의 관계로 잡히게 되는데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해? 야, 양봉벌과 야생벌은 참고로 managed bees는 양봉벌입니다. 양봉벌. 인간이 기르는 벌. 그쵸? 여러분들 유명한 유튜버 혹시 벌 기르는 유튜버 아십니까? 푸응이라고? 저는 그 유튜브를 계기로 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 말은 벌 옆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뜻은 아닌데 벌의 이미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 제가 친근하게 다룰 수 있는 곤충 딱 하나거든요.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귀엽잖아. 무당벌레는 익충이야. 근데 그거 말고는 싫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벌레 가지고 놀아본 적 없어? 아 그치 콩벌레 그치 한 번씩은 콩벌레 툭 건드면 호로록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놀거나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거리낌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혐오감만 늘어난다는 게 그죠? 오늘 왜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얘기 많이 하게 되지? 너네가 졸아서 그래! 너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나도 수업 얘기만 했겠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자극적인 얘기하는 거잖아. Y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앞에서는 양봉벌이랑 야생벌이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대? virtually identical. 실제로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Y를 준 이유가 뭐냐? 이 Y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은 반으로 나눠놓고 여기서부터 동일함이라는 설명의 시작점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Y라는 접속사를 쓴 이유가 뭐다? 대조를 해줌으로써 이 글의 내용의 도입부를 얘로 잡아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로서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만 보고는 글의 내용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보시면 C에 해당하는 내용이 똑같이 so similarly 하고 나오면서 여기에서 왜냐하면 하고 나오고 이 앞부분까지 글을 크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여기까지가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결과
그리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원인을 요 뒤에 짚고 싶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 because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문장 아예 쪼개가지고 하나 써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쪼개서 생각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거를 한 문장 안에 because를 넣어버렸어. 그래서 판단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예민한 어조에 대한 그 감각이 좀 필요한 요소들이었어가지고 요거에서 내용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저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문장도 보시면 이렇게 돼서 생긴 결과다. 그러니까 얘가 이 원인이라는 거야. 양봉벌과 야생벌의 유전자가 동일해진 원인이 얘네들끼리 유전자 교환을 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어떤 사건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이해해 주셔야 문제를 연결시키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BC를 하는 데까지만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는 정말 쉬웠을 텐데 BC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첫 줄을 잡기가. 그래서 요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로 가면 또 이것이 아이고, 왜 그러냐고. 이거 아예 다친 거니? 그니까 내가 어제 삐포 수업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와 이러다가 이거를 확 날렸거든? 그래서 탁 떨어졌어. 근데 들었는데 애플 펜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폈다? 근데 갑자기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편이 안 됐어. 그래서 애들이 막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으면서 어떡해요라고 걱정하는 것 같이 구면서 수업을 하기 싫었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어제 내가 어르고 달래가지고 다시 휘고 이렇게 해서 고쳤거든? 미쳤죠? 애플 펜슬 개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꾸지 마세요. 근데 그랬더니 오늘은 아이패드가 달리네 미친. 자, 이 문제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 뭐냐? 얘도 this happens because 하고 나오지. 얘의 원인이 또 있는 거야. 이 앞이 결과고. 그래서 얘네가 유전자를 교환해서 같은 DNA를 가질 수 있게 된 원인은 또 뭔 거야? 양봉벌들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봉이 자꾸 나죠. 그죠? 나 나갈래! 하고 그냥 갑자기 탈출함. 이유 없음. 뜨거워 나갈래! 막 나가. 마음에 안 들어 나갈래! 나가. 그래서 나가가지고 야생벌들과 함께 살게 되거나 하면서 DNA를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진짜 특이한 글이거든. 되게 쉬워 보이는데 글 빌드업 짜기가 되게 어려웠어. 왜냐? 여러분들은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지문. 그치? 문제에서 해결로 가는 지문. 이건 되게 자주 읽어봤을 거야. 근데 이 글은 뭔 거야? BCA로 가는데 B에서도 결과인데 그 녀석의 원인을 짚어주고 그 녀석의 원인을 다시 결과로 보고 이 자식의 다시 원인을 짚어주는 이런 방식의 문제 전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안 나오는 글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전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결과를 먼저 언급하고 원인을 언급하는 글이 빈도는 높지 않지만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글 전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1번 잠깐 보세요. 11번 나랑 하나도 안 했다 그랬지? 님들아 이거만 하고 가자. 여기 천재의 사고 The usual of thinking about 이렇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방식 뭐 얘기했다는 거야? 통념. 그럼 글쓴이는 통념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거만 확인하시고 글 문제 푸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A의 첫 줄. A의 첫 줄에 여기 짠. the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고 그때 두 번째 뭐가 있고 그 후.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으면 그 후. 그리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것 같으면 그때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문맥으로 열심히 잘해봐.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then이 엄청나게 강력한 힌트를 줬습니다. 왜냐? 여기서 they grow into adults. 그러면 이 뒤부터 무슨 얘기할 거다? 어른된 얘기할 거다. 그럼 이 they는 누구겠다? 애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B랑C를 보시면 다 A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를 마지막으로 바로 붙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단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활용해야 되겠지? 안녕! 넘어가! 나머지 읽어봐. 12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저랑 수업하고 나서 앞으로 BA로 붙여서 고르신 분들은 깊은 반성하신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겠죠. 왜일까요? A의 첫 줄 한번 보시겠어요? 12번에 This relaxed approach to reading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내신 때 하는 설명 막 하고 싶냐? 어프로치가 명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 to를 쓰는데 동사일 때는 안 쓰죠. 그죠? 얘 전치사 to라 가지고 여기 동명사 왔죠. 그죠?
중요한 건 뭐다? 디스어프로치니까 이 자식 뭘로 온 거다? 단수로 온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그리고 BA 고르면 나를 열받게 만들려는 하나의 수작이다. 알겠죠? 복수잖아. 이런 식으로 고르면 안 돼. 대신 주의는 해줘야 돼. 선생님, 얘가 복수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전체 내용을 this approach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is relaxed approach인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이 독서를 하는데 캐주얼한 옷을 입고 couch 소파에 누워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텔레비전 시리즈 즐기거나 뭐 이러면서 댕글댕글하면서 인기 있는 소설 보는 겁니다. TV도 봤다가 소설도 봤다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소설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교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정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90도 허리에 딱 맞춰가지고 독서대에 책을 놓고 그렇게 보란 말이야?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편안하게 독서를 하는 환경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릴렉스드라고까지 받아주어야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더 이쁘게 하면서 문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키워드들을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고르실 때 얘가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엘리트로서의 문학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더 많은 청중들이 이 단어의 개쩌는 구성, 그러니까 글을 아름답게 쓴 것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근데 릴렉스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프로치만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넘어갈래. 별거 아니겠지? 네. 네. 아니요? 이거 11번에 여기 드레스 코드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 아예 필기하지 말고 들어. 그냥 드레스 코드 나온 것도 아까 캐주얼이랑 반인관계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이거는 이제 해야지. 그치? 13번 틀렸으면 진짜 당신의 순서엔 큰일이 났습니다.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순서 13번 틀렸으면 진짜 큰일이 난 거야, 얘들아. 이거 진짜 비상이야. 이거 순서 프린트 나한테 더 달라고 해야 돼. 알겠어? 꼭이야. 알겠지? 얘 지금 첫 줄부터 무슨 얘기했어? Two ways of managing it. 하면서 surface acting, depth acting 나눠놨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B의 첫 줄에 바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 오늘 뭐 했어? in, depth acting. 그럼 이 앞에서는 deep acting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 뒤에선 deep acting 나와야 돼. 그럼 앞에서 surface acting, 뒤에서 deep acting. 지존 쉬워. 30초 만에 풀어야 돼, 진짜. 이건 그냥 스킬로 풀라고 준 거야. 알겠지? 이런 거 안 풀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반성하셔야 돼요. 넘어가세요. 14번. 14번 도입부 봅시다. 우측 상단에 첫 문단에서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보니까 the biological building block입니다. 얘들아, 우리 아까 physiological 이런 거 나왔을 때 뭐라고 해석했더라요? 선천성에 맞춰서 해석했죠. 그럼 얘도 뭘까요? 선천성. 그냥 다 바로 나와야 돼. 선천성이거나 본능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 뭐. 크크 하면서 읽을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단어를 있는 그대로 직독직해서 100개의 단어에 100개의 뜻을 일치시키는 건 바보야. 알겠지? 그래서 바이올로지컬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빌딩 블럭 하고 되어 있죠? 빌딩 블럭이라는 단어는 진짜 말 그대로 벽돌인데요. 이거 다 항상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이 하나씩 낑겨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일종의 뭐라고 보자는 거야? 구성요소의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방금 리처처 하면서 보고 온 단어 있어. 뭐? 컴포지션. 이런 단어. 아니면 뭐? element.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빌딩 블록의 동의어로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필기해야 해야 될까요? 네. 왜냐면 빌딩 블록은 너무 전형적인 비유 표현으로 너무 자주 나와. 빈도 높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긴 하는데 문제는 뭐다? More than mere survival machine. 오늘 한 내용 중에 또 있었습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단어 아까 우리 뭐 봤더라?
이거 맞지롱. only의 동의어가 뭔데? merely. 아이고, merely 스펠링 무서워. merely. 그지? 단순한이라고 좁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얘는 앞에 뭐도 나왔어? more than까지 나왔죠. 생존 기계, 단순한 생존 기계로 확 좁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범주가 넓어져야 된다. 생존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생존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이 어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 지금까지 뭐 했으니까? 선천적인 거에 more than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이성적인 거, 후천적인 거, 대가리 쓰는 거, 양심적인 거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일어나! 일어나. 뒤에 스탠딩 많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A의 첫 줄. but 하더니 얘 뭐래요? Our freedom is more illusory. illusory 무슨 뜻으로 해석할 거야? 환상적인 이런 거 아니지, 그지? fantastic, fantastic. 그치. 이 자식이 아이고, 네? 누구세요? 나가세요. 판타지 혹은 myth의 동의어로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거 뭔데? illusory의 반대말 뭐야겠어? truth 해야 돼. 진실. 그치. myth versus truth를 모르면 또 다시 한번 깊은 반성. 오늘 왜 이렇게 반성할 일이 많냐? 그죠? 여러분들이 다 졸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반성 해야 돼. myth랑 truth도 진짜 많이 했었던 거잖아. 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수업은 되게 단순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문제는 뭐야? 영원히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 아닐까요? 내 수업을 듣자마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 3개월이면 끝나. 안 들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다? 3개월 만에 안 들어온 애들은 진짜 이해했기 때문에 안 들어올 가능성은 적다. 적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회독해서 머릿속에 입력하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유 개굴하다. 그럼 이 앞에서 무슨 얘기겠어? 자유 짱, 자유 천재, 난 자유로울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안녕. 15번 보세요. 15번. 글 빌드업 좀 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자, 이 문장에 주어가 it is not the case 라고 돼 있어요. this is not the case, it is not the case.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럼 버르장머리가 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fact야, fact. 사실이 아니다. 그럼 it that 가주어진 주어니까 대절부터 끝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문장에 뭐가 들어갔어? 여러분들이 저랑 처음부터 수업 들으셨으면 발작을 하면서 어이 깜짝이야 하면서 표시해야 되는 게 뭔데? then. 첫 줄에 then 나왔는데 표시 어떻게 안 할 건데? then 나오면 무조건 A vs B 관계라는 건데 그 대립구조 끝까지 화해 안 할 건데 맨날 했던 얘기잖아. 그지? 바로 표시했어야 된다. 그럼 얘 지금 뭐랑 뭐를 표시하고 싶다는 거야? nature, 자연, man-made environment, 뭐요? 인공.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비교하고 싶다. 근데 자연환경이 인공환경보다 더 단순하고 더 기초적이래. 그래서 단순, 기초 이렇게 써놨는데 써놓고 보니까 어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리게 되죠. 그러면 사실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반대말로 가야지. 단순한 반대말 뭐였냐? 복잡한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인간이 만든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해지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실제로 natural scene 그리고 이 문장 구조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또 뭐였어? 네. 그럼 여기 있는 nature, 여기 있는 natural scene, 여기 있는 man-made environment는 뭐? beautiful.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이 좀 더 뭐가 돼? more visual information을 contain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각 정보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공 세상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각 정보가 적다. 감사링.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뭘 해주시면 되는 것이냐? 글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단위 관계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uilt environment 나오자마자 미소가 절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왜? 인공환경이잖아. 그럼 단순하다. 시각 정보 없다. 그래서 여기 뭐 나왔어? 노잼이다.
그래서 under stimulate. stimulate가 뭔데?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극이 적다. 왜? 시각 정보가 적으니까 내 대가리에 들어오는 게 적잖아. 그럼 자극도 적겠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B도 Disabundance of visual stimulation. 얘들아 이거는 했어야 돼. B로 시작은 했어야 돼. More visual information이랑 그냥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is가 가리키는 거 바로 꽂아줄 수 있으니까 B로 시작은 했어야 된다. 근데 C 문장.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어그로 끌었다. 얘들아 가본다. 지금부터 나랑 눈 마주쳤을 때 눈이 감겨있는 사람을 위주로 시키겠다. 깜빡인 건데요. 안 통해. 개빨리 깜빡여. 아니면 깜빡이지 말던가. 알겠지? 눈 부릅뜨고 있어라. 자, 이 문장 벗 나왔습니다. 벗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장 콤마가 여기서 찍히죠. 콤마 문장 잠깐 보시면 주어가 얘야. A desire to understand. 동사가 뭐야? 얘야. 그럼 얘는 뭐야? 보어인데 앞으로 뛰쳐나간 도치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살펴주세요. 그 다음에 we seek a sense of order as well as an impression of variety. 어디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자연과 인공을 대조 상태로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을 동그라미로 표시했고요. 인공을 네모로 표시했습니다. 님들에게 질문, 저 물결 문장 있죠? 이 물결 문장에 자연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인공에 해당하는 것에 네모 쳐보세요. 출발. 이 딜레마가 뭔지 알아? 잠을 깨우자마자 시키면 너무 애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 그래서 경고를 해. 그럼 잠이 다 깨. 그럼 오씨 괜찮나? 그리고 넘어가면 다시 잠이 와. 그러면 내가 또 걔를 깨워서 바로 시키기가 못해. 야 일어나. 그리고 경고를 해. 그럼 잠이 깨. 미치겠네. 뭐지 이거? 자 여러분들 구분하셨을까요? 일단 variety를 보자마자 시각 정보가 많다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 variety가 동그라미가 쳐지는 순간 그러면 그 반대되는 녀석을 뭘로 잡아줘야 된다? 월더로 잡아줘야 된다. 고마워. 너가 날 위해서 내가 시킬 거라는 거 알고 짜식아 고맙다. 자 콤마 앞부분의 직선도 똑같이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가 있어요.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자 직선으로 그은 녀석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자연으로 쳐야 되고 하나는 네모로 쳐야 돼요. 어떤 거 동그라미로 쳐야 되게요? 여러분들도 치면서 귓동냥 하고 계셈? 어떤 거 동그라미 쳐야 되게요? 나 할머니야. 나 진짜 안 들려서 그래. 노인 공경 부탁해요. 나 귀가 맛이 가버렸어. 빨리 큰 소리로 말해줘. explore, 그치? explore. 탐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뭘 탐구하고 싶다? variety를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서는 어떤 거? understand 해야 되는 거. 와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짚으실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 as well as로 왔죠. as well as는 나돈리 버돌수의 동의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중졸이지 너네? 중학교 졸업했지? 그러니까 수능 보겠지 그치? 고졸도 했을 테니까 중졸 하셨으면 나돈리 버돌수의 동의어로 as well as 쓰실 때 A랑 B의 위치 바꾸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왔다는 거야? B as well as A로 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나돈리 A 버돌수 B 오면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 그치? 그럼 as well as로 바꿨을 때도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그럼 but 뒤부터 무슨 얘기 할 거라는 얘기야? 이 뒤에서 인공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앞에서 무슨 얘기 해줬어야 돼?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어야 됐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but 다음에 against까지 나왔다. 그리고 this desire to explore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근데 이 자연환경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뭔가를 질서 잡힌 걸 이해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연 얘기, 뒤에서 인공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판단해 주실 수 있도록 C문장이 얼마나 잘 해석되느냐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 넘어가세요. 16번. 16번. 넘어가. 16번 너무 쉬워. 넘어가. 17번. 17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경고 메시지. 17번 보세요. C로 시작 못했으면 바보 수준이죠. 그죠? C로 시작 못했으면 목 위나 아래가 없어질 거야. 알겠어? C로 무조건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for example, for instance 하고 나와서 novelist 하고 A, B 연결시키고 끝냈을 거라는 말이죠. 그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애들이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관사 어가 있고 여기 관사 더가 있어서 어가 나온 거 먼저 쓰고 더가 나온 거 나중에 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선 됐어요. 근데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관사 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처음 나온 하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명사의 특성을 지적할 때도 관사 어를 써요. A cat 하면 고양이 한 마리 말고 고양이 전체의 특징을 얘기할 때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이 됐더라도 익명의 임의의 한 개체를 지칭할 때도 어를 씁니다. 앞에서 언급이 됐더라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라는 관사가 나왔으니까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첫 등장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사에 대해서 지존 빠삭한 게 아니라면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경우에는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 얘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사를 이용하고 싶다. 반드시 예를 들어라는 접속사가 있는 환경에서만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라는 접속사와 함께 관사 어와 명사가 다 튀어나왔다? 이 자식은 무조건 첫 등장이야. 그러면 이 소재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고 싶다. 얘가 예시의 메인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 근데 아무 데서나 더 이용하려고 하지 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푸는 문제 중에 관사 더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었어. 진짜. 장담할 수 있어. 관사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디서 막 날로 먹는 거 막 유튜브 쇼츠 막 1분짜리 뭐 30분만 공부하고 영어 1등급 받는 법 이런 거 본 다음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시도하지 말라고 알겠지? 논리가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 너네 그 정도 머리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넘어가세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개날목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된다고 생각함. A의 맨 마지막 줄 보세요. Representation. 생긴 게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찍찍이를 하나 붙여줬죠?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에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개조하거나 새로 만드는 거가 어조에서 느껴졌는데 거기에 따옴표 또는 이탈릭스까지 쓴다. 이 자식 이 용어로 첫 등장하겠다는 거야. 따옴표까지 써서 하나의 단어를 생긴 것도 요상하게 생긴 자식이 만들어놨다. 무조건 그 용어를 처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는 충분히 날먹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얘는 대놓고 이 글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를 representation이라고 쓰면 좀 더 명확해진다. 이 의미가 라고 얘기하면서 글의 내용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이 representation이라고 변형한 것에 대한 첫 등장이 여기일 뿐더러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 B를 고정시킬 수 있으시면 순간 지존 쉽게 풀린다. 아시겠죠? 안녕! 넘어가. 19번. 19번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 제일 처음에 뭐 봤어? 뭐야? One century ago 봤었죠, 그쵸? One century ago였네? Some century, 몰라. 아무튼 근데 여기서도 traditionally 오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글의 제용이 전개될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이제는 생각해야 돼. 너무 많이 했잖아. 그치? 너무 많이 했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의 꼴 받는 지점은 여기였습니다. B에 in this way 찾아야 돼. 이거는 계륵 같은 놈이야. 내가 말했잖아. this, is은 지칭하는 대상이 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고. 얘는 더 꼴 받는 점 A 문단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A 문단 내용을 다 이해하신 다음에 이 방식을 거쳐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것까지 아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까지 아는 건 힘들 수 있어. 일어나! 일어나! 눈 떠! 눈 떠! 힘내! 스탠딩 뒤에 많이 남았어. 잠을 깨려고 해봐. 얘들아. In this way. In process writing.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on the other hand를 중심으로 process writing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in process writing이라고 똑같이 쓰려다가 앞에서 언급돼서 this way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건 에바임. 이건 현장에서 하지 마시고 대신 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on the other hand 뒤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로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잖아. 그지? 이거는 너무 이런 것까지 사용해서 풀려고 하지 마. 이건 그냥 덤이야. 알겠지? 내용으로 해결 가능해.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보시죠. 20번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거든요. C의 마지막 줄에 물음표 붙었잖아. 그리고 나서 C의 첫 줄이, B의 마지막 줄에 물음표 붙고 C의 첫 줄이 put simply잖아요. 요거는 필기 따로 해보세요. 요약하면, 즉, 이런 표현으로 쓰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얘가 put simply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in other words 이런 단어들, 뭐 thus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뭐 in short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앞 뒤에서 완전히 동일한 주제를 쓸 건데 뭐만 달라지는 거야? 단어의 내용만 동의어로 새로 쓰는 겁니다. 이 정도여야 돼. 요약하면 다시 말해서면 앞문장에 있었던 내용을 똑같은 얘기를 다시 쓸 거야. 해석상 완전히 동일한 얘기인데 단어만 바꿔서나 어조만 바꿔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B의 마지막 줄이 무슨 얘기야? But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하고 돼 있어. 처음부터 어떤 글쓰기가 수학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래? 하고 물어봤잖아. 근데 그 다음에 put simply 나오면 put simply 뒤에서도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돼. 말문 바꿔서. 뭔 말인지 이해돼? 질문이 나오고 즉 하고 글의 내용을 다시 평서문으로 쓸 수는 없나요? 평서문으로 쓰는 조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간접 의문문 쓸 때. 두 번째, 앞에 있었던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약간 서리법처럼 영어 공부 안 해서 쓰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건 영어 공부를 하라는 어조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니면 요약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만약에 앞에서 의문문이 와야 된다. 그럼 높은 확률로 뒷문장도 의문문이어야 해. 즉 질문의 대답으로 푼 심플리를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즉 요약하면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는 방식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실제로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순서 문제에서.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당해. 왜일까? 판단 기준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체크해 보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물론 질문과 대답을 해석으로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해석 원툴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준점들을 알아두시면 문제 판단하기가 더 쉽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프린트 나눠드릴게요. Oh no.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 빈칸인데요. 여러분들 팔 길죠? 여러분들은 21세기 아이들이니까 팔이 길 거야. 나는 20세기 사람이라서 팔이 짧거든요. 니들 알아서 좀 나눠봐봐. 알겠지? 여기 될까? 거기는 내가 배달 가는 중. 알아서 뿜빠이 좀 하고 있어봐. 왜냐면 나 프린트 두 번째 것도 나눠줘야 돼. 첫 번째 거가 빈칸이고요. 두 번째 거가 순서입니다. 프린트 남는 거 있어? 너네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서른. 내가 30개 뽑았는데 31명이네, 미친.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점심시간에 줘도 돼?
대신이 아니지. 그럼 문장 위치도 안 가져가도 돼? 주는 김에 한 번 해주게. 고마워. 찬영이의 희생 덕분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다 가져갈 수 있었네요. 일종의 역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요? 모르겠어. 숫자를 세는 걸 그만뒀어. 읍스. 서로 돕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친. 빈칸 뒤에 내가 더 뽑아놓은 게 있었어. 감동이 싫어. 문장의 위치도 가져가도 돼, 그러면. 감동이 싫어. 감사합니다. 프린트 다 받았을까요? 아, 거기 없어? 있어. 걱정하지 마. 찬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나 있다. 프린트 다 받았나요? 그러면? 다 받았어? 하나 더? 빈칸도 없었어? 둘 다 없어서? 다 받으셨을까요?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고통과 슬픔을 겪어가며 만든 프린트거든요. 제발 문제만 딸깍 푼 다음에 4번 띡 해놓고 동그라미 뿅 쳐놓고 오지 마. 알겠지? 그래서 과제 하시는 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문제 푸는 법들을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위치를 푸는 거는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되거든. 왜냐면 순서 문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순서 문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찾아주시고 제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표시해 놓은 거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칸 프린트를 잠깐 볼게요. 그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칸 프린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꼭 여기 있는 칸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선지 여기도 위에다 발표쳐줘. 여러분들이 문제 기깔나게 풀고 선지 잘못 판단해서 틀리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빈칸에서. 헬로? 정신 차려, 펜슬아. 우리 화해했잖아, 어제. 어제 화해했는데, 종례 때? 이상하다. 아이씨. 자, 해볼게. 여기 별표 쳐놓고 쓰세요. 제가 일단 오늘은 이거 지금은 칠판을 쓰겠습니다. 써볼게요. 뭐라고 쓸 거냐? 일단은 선지.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오세요. 내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지문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돼. 지효야, 나 이거 필기해야 되는데. 과제 미션이라서 빈칸 자리에다 필기해야 되는데. 자세 똑바로 고쳐 잡고. 옳지. 제대로 된 자세를 잡고. 그래서 선지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선지에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 반드시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뭐죠? 중요한 정답의 근거가 웬만하면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정답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하고 선지를 연결시키셔야겠죠. 이거 우리 수능 완성 리뷰하면서도 했었던 거나요? 그죠? 우리 대입 파악하면서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정답의 근거의 문장과 문장에 있는 단어와 선지가 어떤 애들이 동의어인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순서 문제도 사실 코멘트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쇄를 안 해놓고 왔어. 하하. 근데 코멘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코멘트는 아닌데 문장 사유이랑 빈칸도 제가 코멘트를 해서 준비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나한테 프린트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제가 선지와 관련된 동의어는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좀 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요. 이해하셨을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한 문제 풀어볼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살의와 분노와 혐오가 더욱 심해지겠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투 수업이 뭐지? 그걸 상사교시에 이원 지원생. 그래? 근데 수투 안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일단 사설 기출 뽑아주시고 그냥 문제 풀기 하는 거라서 응. 혼자 하는 게 좀 많이 했었지. 그거는 그러면 뭐야? 오늘 4시에 뭐 하니? 아무 4시? 아무 못 찾네. 그러면 4시에 한번 와봐. 교무실로. 응, 갔다. 강의실을 나가셔서 화장실이나 등등 올라가셔도 되는데 자습실은 20분에 올라가자. 알겠지?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야르릉.